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유로 예선 경기들이 끝나고 51회차는 다시 EPL과 라리가 경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50회차에서 개인 픽은 2등을 가져갔는데 당첨금만 봐도 크게 의미 없는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51회차는 평소에 꺾던 픽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꺾어봤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정배 가실 분들은 무난하게 정배 가시면 되고, 저도 이번에는 32,000원짜리 픽 공유해드리고 16,000원짜리 개인 픽에서는 정배 위주로 하나 더 갈 생각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빌라는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3대0으로 패배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에서 울버햄튼에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스톤빌라는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포함해서 4경기 연속 승리를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승리한 4경기에서 15골을 퍼부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지만 상대가 리버풀이고 또 안필드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공격수인 와킨스 선수가 히버니언과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아직 골이 없고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2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고 있고 승리한 2경기에서 7골을 넣었지만 4골을 실점하면서 공수 밸런스는 확실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지금 홈에서 1점을 가져가고 전력에서도 우위에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11경기째 패배가 없고 또 패배가 없는 11경기에서 10승 1무 10승 1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에 실점이 많지만 또 에두아르 선수와 에즈 선수를 필두로 한 확실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도 4경기째 패배가 없는 좋은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이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에스턴 빌라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풀럼 대 루턴타운. 풀럼은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5대1로 패배했고, 루턴타운은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풀럼이 더 좋은 경기를 할 걸로 판단은 됩니다. 풀럼은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맨시티에게 5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상대가 우승 후보인 맨시티이고 또 맨시티가 홈에서의 2점을 가져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풀럼이 승리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워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루턴타운은 리그 최악체로 평가받으면서 리그 2경기 연패를 이어갔지만 리그컵 경기에서 길링엄을 3대2로 잡아내면서 약간의 반등을 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풀럼의 승리가 조금 확실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조금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이 직전 경기에서 대패를 하기도 했고 현재 4경기째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기복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워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라울 히미네즈 외에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루턴타운은 상대적 약체이긴 하지만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에게 1골을 기록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뭔가 반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풀럼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맨유 대 브라이턴. 맨유는 직전 경기에서 아스널에게 3대1로 패배했고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맨유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토트넘과 아스널에게 2점 차이 패배를 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퍼거슨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홈에서의 2점을 가져가는 맨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고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다만 홈에서 승리한 4경기가 노팅엄, 울버햄튼 같은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쇼, 마운트, 바란 같은 주력 선수들이 부상 이탈로 전력이 지금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데려온 암바라트 선수도 부상으로 전력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레드도 이적을 했고 맥토미니도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브라이턴은 미토마 선수와 퍼거슨 선수를 필두로 한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퍼거슨 선수가 현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토요일날 경기를 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셰필드.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번리에게 2대5로 승리했고, 셰필드는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토트넘이 압도적인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은 현재 홈 3연승을 기록하면서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럼과의 리그컵 경기를 제외하고 현재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고, 메디슨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더펜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버티는 포백은 점점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셰필드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이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전력의 차이도 지금 너무 커 보이고,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무승부 이변까지도 찾기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토트넘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시티.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루턴타운에게 1대2로 승리했고,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풀럼에게 5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맨시티가 압도하는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5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면서 리그 순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번에 맨시티 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를 할 걸로도 보여지고, 근데 웨스트햄도 연승 행진 중이고, 그 연승 경기에서 첼시와 브라이턴까지 잡아내면서 약팀들에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닌 강팀에게도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드 프라우스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서 안토니오 선수와 보엔 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는 만큼 이변도 보이는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그 4경기째 치르면서 4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수비에서의 실책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맨시티가 직전 경기에서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한 팀의 승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중복 폴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웨스트햄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에서 알라베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에서 라요에게 0대7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기본 전력에서부터 차이가 조금 커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현재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와 알라베스에게 패배하면서 홈 원정 할 것 없이 경기력이 좀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에서 라요에게, 그것도 원정에서 7골을 몰아 넣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친선전 포함해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만큼 원정 경기 기복도 없는 모습입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전력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발렌시아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 3대1로 패배를 했고,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본머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두 팀이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상 뉴캐슬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홈 원정 포함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를 5대1로 꺾어내면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그 후로는 뭔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이 맨시티와 리버풀 같은 강팀이라 패배할 수도 있는 경기였지만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까지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프리시즌 포함해서 현재 7경기째 패배가 없고 리그 개막 이후에도 패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핵심 공격수인 이반 토니 선수를 잃은 상황이지만 직전 5경기에서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위사, 은베모, 루이스 포터 선수가 그 빈자리를 확실히 메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전력상 상대적 약팀으로 평가받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브렌트포드지만 현재 뉴캐슬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봤을 때 이변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승패 중복 폴더를 두 개 사용하고 싶지만 조금 더 꺾어서 단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뉴캐슬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RC 셀타 대 마요르카. 셀타는 직전 경기에서 알메리아를 2대3으로 이겼고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에서 빌바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셀타가 더 좋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셀타는 개막 후에 승리가 없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알메리아를 2대3으로 잡아내면서 원정에서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요르카는 아직 리그 개막 후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셀타비고도 4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빌바오와 무승부를 거두고 조금이나마 폼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오사수나에게 1대2로 승리를 했고 베티스는 직전 경기에서 라요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 경기하는 바르셀로나가 압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프리시즌 포함해서 7경기째 패배가 없고 홈에서는 4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던 페드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핵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소속팀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페란 토레스 선수도 전 경기들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가 원정에서 이변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조금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고 주전 골키퍼인 브라보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바르셀로나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헤타페 대 오사수나. 헤타페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아주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헤타페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에게 아쉽게 2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현재 홈에서 프리시즌 포함해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와 0대0으로 비겼고 알라베스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저번 시즌과 다르게 뭔가 밀집 수비를 보여주면서 크게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컨퍼런스 리그와 프리시즌 포함해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3승 1무를 거두면서 원정 경기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전력도 비슷해 보이고 경기력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직전 두 팀 맞대결을 봤을 때 헤타페가 오사수나에게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오사수나의 주전 수비수인 카테나 선수가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력의 약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도 헤타페가 지로나에게 패하고 바르셀로나에게 비기는 등 조금 들쑥날쑥한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오사수나가 현재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걸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헤타페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본머스 대 첼시. 본머스는 직전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겼고 첼시는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본머스는 예상대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컵 경기를 포함해서 직전 2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수 우위로 평가받는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막판에 은베모 선수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첼시는 최근에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루턴타운과 윈블던 같은 약팀들을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바로 직전 경기에서 그것도 홈에서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노팅엄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부상으로 전력 이탈을 한 추쿠베마카 선수와 은쿵쿠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새로운 비싼 몸값에 이적생들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이름값과 전력에서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첼시가 최근 보여준 퍼포먼스는 뭐 리그 최하위의 경기력이었고 특히 지금 직전 원정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할 만큼 원정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입니다. 상대팀이 맨시티, 뉴캐슬, 맨유 같은 강팀들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스쿼드만 봤을 때 첼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많이 꺾어서 홈팀 본머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카디스에게 3대1로 패배를 했고 알메리아는 직전 경기에서 셀타에게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이 비교했을 때 홈에서의 비아레알이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지금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2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카디스에게도 전반 이른 시간에 페드라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알메리아도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직전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알메리아는 직전 원정 경기 기복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현재 4경기째 패배가 없고 패배가 없는 4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비아레알이 전력에서도 앞서고 있지만 주력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지금 좀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고 페드라자 선수도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의 손실이 큽니다. 그래도 비아레알은 9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것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비아레알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세비야 대 라스팔마스. 세비야는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고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에서 역시 지로나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비야는 현재 프리시즌 포함해서 5경기째 승리가 없고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라스팔마스도 마찬가지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세비야가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고 전력으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는 지금 8월 27일 지로나와의 경기 이후에 경기를 치르지 않으면서 체력적으로 라스팔마스보다 아주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비록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온 라모스 선수의 복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수비에 제대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비야가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라스팔마스도 원정에서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세비야가 더 앞서는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세비야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레알은 직전 경기에서 헤타페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에서 그라나다에게 5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레알은 현재 4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11경기째 패배가 없는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도 현재 7경기째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이 점을 가져가는 레알 마드리드고 전력에서도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레알은 직전 셀타와 헤타페 같은 상대적 약팀들에게도 똥줄 승리를 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력 쪽에서 부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니시우스 선수도 부상으로 전력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벨링엄 선수 한 명만 믿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시다드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이변을 잡아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 맞대결을 봤을 때도 소시다드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쿠보 선수와 바렌네체아 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이지만 이번 경기도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무리하게 꺾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이번 회차는 그냥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조합 만드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승무패 5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